이재명 대통령이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면서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른바 이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쉽게 말하면요, 오랫동안 한 집에 살다가 이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인데요. 이걸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10년, 20년 한 집에서 산 1주택자의 세금 혜택까지 사실상 줄이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다라면서 정의로운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이걸 이제 본인이 이제 사업으로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것도 불로소득 아니지.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부동산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본인의 판단,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리스크를 다 안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것도 불로소득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은 실제 거주했지 않습니까? 거주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 하나가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그 값이 가격이 오르는 게 왜 자기 탓입니까? 본인이 투기를 했습니까? 투자를 했습니까? 본인이 실제 목적으로 쭉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불로소득이라 규정을 해가지고 또 다시 뭘 하죠? 괴물, 또 악마,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그걸 뭐라죠? 괴물 마귀란 단어 생각나네. 마귀라는 식으로 몰아가지고 이제는 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까지도 마귀라고 몰아가서 세금으로 조지겠다. 한마디로 지금 뭐죠? 이번에 돈 많이 뿌렸잖아요. 곳간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곳간을 다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에 한해서도 그동안 주던 면세 제도를 확 없애버려가지고 세금 거두겠다. 이건 언제부터 시행한다?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시행할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일단은 말 자체가 정말 아무 말 대잔치다. 왜 그러냐면요, 장기 보유를 투기랑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장기 보유가 어떻게 투기가 될 수 있죠? 그쵸.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은 보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집을 사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집 하나 구했다고 뭐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이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재반 사정이 있어서 집을 정리할 수 있는 건데, 투기를 막겠다라고 하면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만 하면 투기라 그러고 뭐만 하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면 예금도 적금도 다 불로소득이에요. 예금 이자도 그잖아요. 우리가 불로소득,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만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더 과도하게 나가서 지금 이재명 정권 하코스피처럼 무슨 변동성이 하루 10%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과도해서 사실상 도박장과 다르지 않은 상태, 이런 걸 투기라고 하면 투기라고 하는 거지, 불로소득은 전부 다 투기고 장기 보유도 투기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투기가 아닌 게 어디가 있고 세상에 노동소득 빼곤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인 건데, 너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 정권이 하는 것들이. 투기가 그렇게 나쁘면은 대체 왜 이 코스피 가지고 이렇게 전국민 도박장을 만들어서 비투를 하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대체 앞뒤가 맞는 거냐고요.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장기 보유를 한 사람들에게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어쨌거나 집을 팔고 누군가가 나가야 공급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지금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다 올스탑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니 뭐니 법적으로도 규제가 너무 많고요. 지금 공사 단가도 하나도 안 맞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니 뭐 제초안이니 지금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그러면은 서울 지역에 공급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죠? 결과적으로 있는 집 사고 파는 거예요. 있는 집.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은 보유세만 얘기를 하는데 거래세가 전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취득세,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집 팔고 나가면 그레이드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게 우월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고 팔고 나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집거래가 적은데, 지금 장기 보유를 한 사람들까지 사고 나가면 세금 더 걷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공급 측면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으면서 집값이 왜 오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땅에 지금 씨앗을 안 뿌리고 왜 지금 밭에서 수확이 안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정책의 개념 정립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투기인지에 대한 데피니션도 잘못됐고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이렇게 틀어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들이 집권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말아먹어서 늘 실각을 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오죽하면 여당이 제동 걸었겠어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대통령의 과도한 상상력이 정말 국정을 망친다. 이런 생각을 이게 합니다.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방금 마지막에 말씀한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자기 혼자 얘기해가지고 혼자 던졌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우리도 모르는 내용인데라고 황당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명청 갈등 때문에요. 둘이 갈등이 없으면요 긴밀하게 소통하고 집권 여당은요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뒤에 백업을 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당원 당규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에서 이런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낼 때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할 것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딱 던지니까 본인들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리고 검토된 바 없는데라고 오히려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내는 게 지금 명청 갈등 속에서 정책이 얼마나 혼선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도 틀렸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거는 부정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장특 공제는요. 보유와 거주 통합해서 같이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40% 합하면 최대 80이죠. 이렇게 해서 거주와 보유를 두 가지 합해서 주는 혜택인데 이거를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주는 빼고 보유만으로도 혜택을 준다라고 착각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또 논란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불로소득 말씀 너무 잘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림 그 불로소득입니까 그러면? 골드바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불로소득이에요. 그리고 달러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불로소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요 주식 가지고 있는 것도 불로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불로소득이야. 그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잠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혼슈 동쪽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부디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 분들 또 일본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 본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정부 구상대로 장특공제가 폐지가 되고 또 평생 2억 원의 정액공제 이걸로 전환이 된다면 장기 실거주자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은 실거주자들에 대해서 거래세를 더 걷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집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집할 생각이 더더욱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게 되면요, 이 일반 국민들은 그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집 팔아서 세금 더 걷겠다라고 하면은 집을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이 공급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되면은 수급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생기는데 집을 팔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온갖 세금 다 걷어가면은 결과적으로 팔 사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손해를 보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공급이 줄어들면 우리가 기초경제학 배우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좀 더 걷어보겠다고 시장 자체를 경색시키는 이런 부적절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참 인식이 황당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했더라도 실거주를 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지금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거주를 했든 안 했든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보유세 안 냈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 집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에 해야 될 의무를 다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장기 보유를 했을 때의 세금 공제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은 생각을 안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시장 자유경제 하에서의 사회적인 합의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 입 리스크 가지고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태롭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경색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더더욱 경색될 것이고 이건 경제학 기초만 배워도 압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폭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를 좀 마귀로 몰더니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핵심 포인트인데 원래 다주택자들은 좀 집을 좀 내놔라. 네가 살 집 그리고 뭐 자녀한테 줄 한두 집 빼고는 좀 내놔라지.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갔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거두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는 시원찮은가 봐. 도저히 지금 부채가 막 세수가 부족해서. 기하 흡수가 늘어나는데 이 세수를 못 맞추겠는 거야. 그리고 나갈 때는 많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 하면서 또 돈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곡간 비는 걸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집 가진 것 자체를 전부 다 그냥 세금 때려버리자라고 하면서 아주 뭐 황당한 이제 처방전을 내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살 집, 우리 가족이 살 집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잘했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정권 바뀌기를만 기다릴 거예요. 정권 바뀌기. 그렇죠. 정권 바뀌어서 이제 이 장특세 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네. 이거를 다시 법을 바꿔주는 그 다시 정권이 돌아갈 다시 때까지. 돌아가는 그 정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더 안 나오면서 더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집값 더 오르잖아요. 당연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경제학의 기초만 알아도 저런 무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마귀 들린 건 이재명 같아요. 그러니까 증세 마귀가 들린 거예요. 지금 집권할 때 하자마자 지금까지 입만 열면 증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대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필요하지도 않을 때 제멋대로 팡팡 집행했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자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법인세부터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다음에 설탕세를 건니만이 한창 설전을 또 벌였죠. 나중에 논란되니까 진짜 걷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렁뚱땅 넘어갔고 또 최근에는 보유세가 뭐 높니 낮니 한번 토론해봅시다라고 던져놓고 답을 정해놓고 있죠. 우리나라가 종부세 내는 건 생각 안 하고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해서 세금 올릴 또 빌드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담배세 올린다고 했다가 복지부가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약간 유보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장 면피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최근에 또 공제범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 증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 정도예요. 증세 마귀가 들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돈 팡팡 쓰고 국민들한테 아니 정부가 돈 안 쓰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아껴 쓰라고 하잖아요. 샤워도 뭐 오브제를 하라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지금 정부를 배불리겠다. 우리가 우리 곳간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주장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인 불만과 불신 점점 누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에 자기 아파트 있잖아요. 본인 아파트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있죠. 분당 아파트 있죠. 그거 그때 뭐 매매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곧 될 거다라고 했지 실제 매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바뀌었다는 걸 확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매매됐다고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장특공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장특공제 도입되기 직전에 자기 집 재빨리 처분해가지고 공제 혜택 안 보고 공제 지금 본인은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국민들 열받아서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본인 집 처분하는 거 장특공제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게. 이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2억 원. 이게 네. 가격 상한제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제 한도가 됐건 기름 가격이 됐건 상한선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가격을 시장에서 형성되게 맡기냐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물가 인상 측면, 통화량 발행 측면, 또 환율, 수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거를 정부 강요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다,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인 거예요. 시장 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조정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폭망을 했는지 저희가 굳이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당장 눈앞에 불편한 게 있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가격 정해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결과 나중에는 그게 모든 가격을 통제하고 모든 수요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상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다. 생애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우리가 공제 혜택이 전 생에 한 번밖에 못 쓰는 뭐 특별 찬스도 아니고, 전 이런 식의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근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트위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당의 공무원 정당이라고 비판 많이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당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정책은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나 기재부 산하 공무원들 업무 보고를 조금 받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교양적인 소양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트위터 가지고 말장난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아님 말고 하지 말고 제발 이 책임 있는 강요들, 전문가들한테 업무 보고를 좀 제대로 받고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이런 정책이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